아프면 죽는다는 국민들의 외침, 대통령은 어째서 국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원래 그런 것인데 왜 시비를 거냐는 듯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으로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도대체 왜 늘리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살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가 없어서 숨진 어르신도 계십니다. 의사와 응급실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최근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에게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아프면 죽는다라며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의료 대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이 몰고 온 참사이며 인재입니다. 대통령의 몽리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중증 응급의료진료병원이 14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102곳에서 이제는 88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대책은 답답함을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대통령실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급 참모들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비서관들이 의료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잘 치료하는지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는지 감시하라고 보내는 것입니까? 차라리 비서관들을 119 상황실로 보내고 휴대폰 번호를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환자의 경중을 나눠서 응급실을 배당하고 차라리 현장을 진두지휘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구급차 뺑뺑이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대책 같습니다. 또 군의관들을 배치해서 의료공 공백을 메우겠다고 합니다. 응급실에는 현장 대응이 가능한 의사가 필요한데 군의관들은 상대적으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군의관들을 되돌려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사 머릿수만 맞추려는 땜질식 숫자 노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의료 현장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의료계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만 앞서는 개문발차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는 25년, 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체는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정부의 의지도, 정치권의 노력도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의료 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혼란을 야기한 주무부터 장관과 차관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덕담이 아프면 죽는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